안녕하세요, 레니안입니다. 제가 클래스 101에서 캐릭터 그리기 강의와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어떤 피드백이 오가는지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유료 강의이다 보니 사정상 듣지 못하는 분들이 아쉬워하시기도 하셔서 지난 6월 한 달간 일주일에 한 번씩 시청자 그림 피드백 방송을 이벤트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림 신청은 이렇게 폼으로 신청받았고요. 하룻밤에 스트리밍으로 피드백 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영상으로 남기는 걸 동의해 주셨던 분들의 피드백 영상을 모아봤으니 그림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6월 첫째 주 방송 시작합니다. 락스리리스님이 보내주신 그림이에요. 오리지널 창작을 그리셨고 벚꽃을 주제로 캐릭터를 그려보셨다고 합니다. 벚꽃이 이제 분홍색이다 보니 분홍색을 메인으로 칠하셨고 산책이나 소풍을 가는 분위기로 그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체를 열심히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셨고 디테일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셨대요. 벚꽃에 어우러져서 온화한 분위기를 내는 것에 집중하셨다고 합니다. 부족해 보이는 부분은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인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선을 긋는 것과 뭐 필압에 관한 부분, 밑색을 좀 잘 채울 수 있는 스킬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을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면은 배경까지 다 채워서 그리는 게 쉽지 않은데 배경을 꽉꽉 잘 채워주셨고 캐릭터도 굉장히 좀 귀여운 페이스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살랑거리는 느낌, 좀 화사한 느낌, 오브젝트들도 좀 열심히 그려주신 게 느껴집니다. 일단 인체에 대해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인체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살짝 아래에서 위를 본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얼굴형 때문에 아마 여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셨던 것 같긴 한데 아래에서 살짝 보면 이렇게 꺾이고 턱선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명암 같은 걸로 처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주름을 그리는 게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주름이 지면은 겉에 실루엣이 틀어진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명확하게 그리는 걸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체를 그리실 때는 이 안에 인체를 꼭 그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히는 연습을 해주세요. 번거롭긴 한데 그걸 하는 이유가 주름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고 또 다시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알기가 쉽거든요. 관절 부분만 제가 지금 동그랗게 그렸거든요. 인형에서 보면은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표시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쭉 떨어지고 여기서 살짝 접히고 다시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거든요. 여기서 접히는 부분을 잘 캐치를 해주셨지만 팔꿈치가 살짝 모자른 부분 그리고 어깨에서 시작을 하면 또 이렇게 주름이 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매끈한 선으로 옷의 형태가 오게 됩니다. 여기도 좀 더 매끈한 형태로 그리고 이 몸이 살짝 짧아 보여요. 아마도 좀 이렇게 날리는 치맛자락도 그리고 싶으시고 약간 맨다리도 살짝 보이게 하고 싶으셔서 이 캔버스 안에 이거를 넣으려다 보니까 짧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슴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고 왜냐면 이렇게 쇄골이 있거든요. 가슴이 좀 더 내려오고 허리도 있고 무릎은 좀 더 아래에 위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마 길이를 보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렇게 길쭉하게 빼면 이 캐릭터가 늘씬한 몸매를 좀 갖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손도 굉장히 잘 그려주셨고 이 오브젝트가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소품 가방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소품 가방의 각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잡아주셨고 해서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그려보겠습니다. 살짝 이 얼굴 경계를 좀 들어줘야 이게 얼굴이 저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좀 인지를 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 볼살이 되게 두꺼운 것처럼 묘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에어브러쉬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에어브러쉬를 써서 부드럽게 그리는 건 좋긴 하지만 이 에어브러쉬를 이렇게 쓰게 되면 그림의 경계가 굉장히 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원래는 어두운 영역이 있고 밝은 영역이 있는데 에어브러쉬를 쓰면 그 경계가 살짝 넘어가면서 어색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좀 명확한 명암을 사용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그림이 많이 느실 거예요. 명확한 명암이라는 것은 레이스를 보면은 이 명암 영역이 많이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레이스가 깨진 느낌이 있어요. 이 꺾이는 부분만 좀 위치하도록 깎아주는 거죠. 좀 선명하게. 여기가 가장 밝을 거고 이거 내려갈 거고 이런 식으로 밝은 부분은 좀 밝게 딱 보이게 이런 식의 처리를 좀 더 하시면
그림 디테일 해주고 선명해질 겁니다. 물론 에어브러쉬를 쓰는 것은 좋아요. 저도 에어브러쉬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에어브러쉬를 그리더라도 큰 브러쉬로도 그리는 부분이 있고 중간 브러쉬로 또 묘사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브러쉬로 또 묘사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점점점 좀 디테일하게 폭을 좀 좁혀나가야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브러쉬 크기를 좀 많이 바꾸지 않고 명암을 칠하다 보면은 그림이 좀 뭉툭해진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 수 있습니다. 붓 크기를 바꿔가면서 세밀한 터치도 해보세요. 미소녀 같은 경우에는 헤어와 눈동자, 그 다음에 뭐 동세나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주름의 디테일이 미소녀 그림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캐릭터 몸의 디테일의 전부이기 때문에 주름을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명확한 주름이 어떻게 지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애니메이션 그림을 좀 많이 보고 참고하시면 아, 저긴 저렇게 됐구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익숙하시면 그때는 에어브러쉬를 좀 쓰면서 이런저런 스킬들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이거는 그냥 길게 늘려주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내려와야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랑 비교를 하면 이 캐릭터가 조금 더 여성스럽고 길쭉한 기럭지를 가진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난 좀 더 아담한 체형의 사이즈를 그리고 싶었어 라고 말씀하시면 이전에 그리신 게 정답입니다. 이 정도의 좀 길쭉한 체형이어야 이 캐릭터에게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포토샵의 고질병 같은 느낌이에요. 안티알라이싱이 있기 때문에 페인트 버킷을 부으면 무조건 주변에 자글자글하게 남고 깨끗하게 안 부어지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렇게 부으면 왜 잘 부어졌지? 원래 잘 안 부어져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잘 안 부어지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올가미로 이렇게 잡아서 지우기도 하고 일일이 손으로 다 지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는 약간 노가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드리긴 힘들 것 같고 클립 스튜디오를 쓰시면 해결됩니다. 클립 스튜디오는 굉장히 깔끔하게 부어지기 때문에 코트를 쓰시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팁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마스킹을 할 때 가장 넓은 영역부터 마스킹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작은 영역을 이제 마스킹을 하면 정리해야 될 부분이 점점 줄어들어서 좀 더 마스킹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넓은 영역이 아니면 가장 진한 컬러부터 먼저 한다던가 왜냐면 연한 컬러는 좀 더 삐져나가거나 조금 덜 채워져도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피드백을 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탕이 엄청 쨍한 하늘색이어서 여름 하늘같이 느껴지거든요. 봄의 하늘이라고 하면 조금 더 손을 한번 죽여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보다는 캐릭터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원래 이런 파랑이었는데 이런 파랑. 물론 여기에 맞춰서 이제 구름도 밝아져야겠죠. 느낌을 내기 위한 도구 정도라면 이런 배경은 흐리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마치 카메라 렌즈에서 보면 앞에 있는 피사체가 좀 선명하고 뒤에 있는 피사체는 좀 흐리고 약간 블러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이 부분이 좀 많이 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저였다면 흰색으로만 살짝 구름을 그려줬을 거예요. 왜냐면 이 그림의 주제는 이 구름이 아니라 벚꽃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벚꽃이 주제긴 하지만 원거리에 있으면 이렇게 진하게 묘사된 부분이 보이지는 않아요. 시선이 여기에 쏠리게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옹이 부분도 좀 지워주시고 이제 멀리 있는 나무는 이렇게 흐리게 해주시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멀리 있는 나무 같죠? 제가 지금 하얀색으로만 칠해서 많이 나무 컬러가 날라가 보이지만 명도만 이 정도로 연하게 해주시면 조금 더 캐릭터한테 시선이 갑니다. 캐릭터가 원래는 요런 진함이었는데 이렇게 좀 바꿔드렸어요. 네,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날라가 보이네요. 제가 하니까 흰색으로만 제가 빼서 그러는데 조금 다른 색조를 섞어서 좀 이렇게 선명하게 해주시면 조금 더 밸런스 맞추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거리에 있으면 돋보이게 하고 원거리에 있으면 흐리게 만드는 것이 좋은가요? 그때그때 주제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주제로 삼는 거는 명확하게 보이게 하고 서브 아이들은 낮춰주는 게 좋긴 하죠. 어떤 일러스트는 전부 다 밀도가 높고 구도나 빛을 통해서 그 캐릭터를 명확하게 보이게 하는 것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흐리게 하는 게 강약을 조정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연하게 하든 빛을 좀 다르게 주던 색감을 다르게 주던 아니면 밀도를 다르게 묘사를 하던 해서 차이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암을 좀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헤어를 보면은 헤어가 앞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머리가 있는데 옆머리에서 뒷머리까지의 경계가 꼭 모호해진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옆머리가 있고 뒷머리에 옆머리가 있을 것이고 아예 요 안쪽에 머리가 있을 거예요. 그쵸? 요거를 조금 분할해서 그려주시면 헤어가 좀 더 찰랑거리고 입체감이 좀 많이 느껴지면서 예쁜 캐릭터를 그리실 수 있거든요. 무게감이 있어요, 헤어가. 그래서 리본 날리듯이 날리진 않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내려오지만 여기 이제 모자 때문에 조금 막혀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많이 날리더라도 이 부분은 무게 때문에 살짝 이렇게 처지면서 날리거든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날리진 않아요. 이 파츠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날린다던가 뒷부분은 막 더 바람이 분다면 이렇게 뒤집어져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까지. 정말 많이 날린다면. 그래서 헤어의 무게감도 조금 생각을 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헤어를 종이 자르듯이 이렇게 쪼갠다고 했었는데 여기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생머리를 같은 방향이 아니라 약간씩 다른 방향으로 흩날리게 해주시면 조금 더 찰랑거리고 청순해 보이는 느낌을 좀 가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명암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생겼어요. 이 부분은 어두워져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모자로 인해 생기는 명암이 여기까지 어두운 건지 여기까지 어두운 건지 약간 헷갈려요. 지금 헤어에 많은 컬러감을 주시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에어브러시다 보니까 경계가 모호해서 그런 부분도 이제 확 과감하게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덩어리감이 좀 더 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옆면에 가장 밝은 것보다는 캐릭터의 시선이 좀 더 꽂힐 수 있도록 앞머리 주변이나 이런 데로 위주로 좀 둥글려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그렇습니다. 혹시 머리카락 그릴 때 머리카락의 잔선도 그려줘야 하나요? 잔선을 다 그리면서 묘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다 안 그리고 그냥 덩어리감만 탁탁 줘서 심플하게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대신에 머리가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부분이 좀 명확하게 구분은 돼야 돼요. 어떤 방식이든 무태든 선화든 그거를 선으로 막 그려서 차이를 주든 명암을 확 줘서 차이를 주든 어찌됐든 얘가 머리카락 같이는 보여야 하는 거잖아요. 선 굵기를 5를 써야 되나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머리카락을 그리기로 했으면 어찌됐든 얘는 머리카락 같이 그리면 성공이에요. 주제를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내가 뭐를 어떻게 그리겠다라고 조금 목표를 잡으세요. 그림을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고쳤는데 바뀐 변화를 좀 한번 볼게요. 원래 일러스트는 이렇게 샤방샤방하게 그려주셨지만 조금 더 선명하게 주제를 좀 더 부각시키는 느낌으로 강약을 조절을 해주시면 예쁜 일러스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벚꽃이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벚꽃도 좀 같은 방향으로 흩날려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 얘는 이제 위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얘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이런 식의 흐름으로 뿌리든가 이런 식으로 흐름을 뿌리든가 방향성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요.
캐릭터 시선에 관한 것도 얘기를 해주셨네요. 지금 뭐 나쁘진 않아 보이거든요.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림 그리시는 스타일이 하이라이트가 아래 위치한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가 아래 위치하면 캐릭터 시선이 조금 덜 명확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대신 캐릭터가 좀 청초한 느낌이 드는 장점도 있는데 이럴 때는 좀 동공의 위치가 좀 많이 중요해요. 이쪽은 굉장히 잘 그려주셨거든요.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눈동자도 오른쪽을 향하고 오른쪽으로 잘 꺾어주셨어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정면일 것 같지만 이 부분에서도 좀 인위적으로 오른쪽으로 틀어주시면 좀 더 오른쪽으로 보는 느낌이 날 거예요. 눈동자 시선 처리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예쁜 얼굴 그리기만큼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내 그림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얘가 앞을 보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또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저는 살짝만 옮겨도 시선이 제법 오른쪽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포였고 이게 애프터인 거죠.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나요? 너무 미미한가요? 저는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쪽을 보고 있는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캐릭터가 소품을 나와서 벚꽃비를 맞은 것처럼 이렇게 쫙 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더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하나하나 모였을 때 시너지를 확 내야 일러스트가 또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은 고민해보시면 그냥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피드백을 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피드백을 잠깐 드릴게요. 그림을 그리시는 게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조급증이 좀 생기고 그림을 몰두하다 보니까 조금 주변의 것들을 좀 신경을 좀 못 쓰시는, 옛날에는 그림을 재미있게 그렸는데 요즘은 좀 스트레스가 있어서 걱정이 되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잘 그리고 싶은데 내 생각만큼 빨리빨리 느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 그림 그릴 때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많은 사람의 그림을 보다 보니까 조급증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저 사람은 뭐 막말로 예전에는 뭐 나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잘 그린 그림이 올라오면 뭐지? 다른 사람으로 계정이 바뀌었나? 아닌데 예전 그림이 남아있는데 무슨 악마의 열매를 먹었길래 갑자기 저렇게 잘 그리게 됐지?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나는 그림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뭐지?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쭈구리 모드가 되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볼 때 약간 그렇게 나랑 남을 좀 비교할 때 좀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락스 리리스님은 어떨 때 조급증이 생기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좀 신경을 덜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뭐 이 나이가 되었으니 잘 그려야 된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성인이야. 근데 학생인 분이 잘 그려. 그러면 저 사람은 학생인데 잘 그리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림은 나이랑 상관없고 그런 걸 쉽게 습득하고 천재적인 어떤 센스적인 부분이 남다른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비록 어리지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뒤에서 했을 수도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나는 하지 않았던 그 노력. 그럴 수도 있어서 그런 걸로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잘 그리면 그냥 잘 그린다. 좋은 그림이다. 나도 조금 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하면서 그냥 즐겁게 보시고 저 사람은 저 사람 길을 가는구나 하고 이제 나는 이제 내 길을 가야지.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그래서 자기한테 좀 더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내 그림과 남의 그림을 비교하지 말고 내 그림과 내가 한 달 전에 그린 그림을 비교해보세요. 그러면은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못 봤을 뿐이지 나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다면은 물론 한 달 전에 하나 그리고 이제 와서 한 장을 그리면 그림이 많이 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중간중간 내가 그림을 그리고 연습을 했다면 분명히 맨 앞장에 그린 그림과 내가 맨 끝장에 그리는 그림은 퀄리티는 확실히 달라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그래프의 속도가 굉장히 느릴지 나도. 그림 외에 다른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좀 멘탈 방법 그런 걸 좀 찾아보세요. 내가 좀 행복할 수 있는 것들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좀 맛있게 뭔가를 먹어서 좀 기분을 푼다던가 내가 좀 푹 자서 컨디션을 좀 끌어올린다던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캐릭터한테 애정을 좀 가져본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멘탈 관리 방법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마음이 복잡하시면 그림을 그리세요. 저는 손을 움직이면 일단 잡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
내가 당장 이 리본이 안 그려지는데 아니 내 그림은 막 그 말할 그게 아니야. 지금 일단 리본을 잘 그려야 돼. 이게 더 급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도 해보고 리본 하나 잘 그려졌으면 이전보다 내가 좀 잘 그렸다면 칭찬하세요. 자기 자신을. 열심히 그렸어. 잘 그렸어. 내가 뭐 딴 건 못 그려도 리본은 해냈다. 다음에 하나씩 하면 되지. 이러면서 좀 칭찬해 주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제 아는 지인분이 명언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좀 힘들어요. 뭐 그림이 요새 좀 그래야 되는데 왠지 손이 안 가요. 마음이 안 가요.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가? 몸이 힘들어서 그런가? 어쩌죠? 이랬었는데 지인분이 한마디 했어요. 아니 80살까지 그릴 건데 뭘 지금 걱정을 하냐 하루하루. 그냥 80살까지 앉아서 계속 그림 그릴 거니까 그냥 천천히 하세요. 명언이야 명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존경하는 그림쟁이 분인데 그 명언을 하나 남기셨어. 그래서 그래. 앉아서 손 움직일 때까진 그릴 건데 내가 뭐 그러겠어. 물론 내가 입시생이고 당장 내년에 혹은 뭐 연말에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물론 열심히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맞지만 저는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80세까지 뭐 천천히 그리지 뭐. 화가들도 보면 남들이 다 알만한 거는 한 장, 두 장 유명한 작품을 남기고 죽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나 죽기 전에 사람들 머릿속에 좀 인식될 수 있는 예쁜 그림 뭐 두세 점, 많이 한 5점, 10점 정도 사람들 인식에 좀 뇌리게 박히면 성공한 삶 아니겠나. 그 정도면 성공한 삶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당장 막 멋진 일러를 못 그려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지 마세요. 네,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고 조금이라도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이런 말 들으니 마음이 좀 놓이네요. 천천히 그립시다. 이렇게 악스리리스님이 남겨주신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속도에 좀 맞춰서 조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보셨나요? 피드백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전 그럼 다음 피드백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